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자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애플마저 철수를 하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뜻밖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10일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MTS에 따르면 5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은 70%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2월 점유율이 41%, 3월 점유율이 42%를 기록하며 애플 15%를 크게 앞질러온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출하 중단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사태가 시작되며 그 빈자리를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죠.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내 판매 중단을 하며 1위 자리를 지키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사라지자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AS 없어도 좋으니 삼성폰만 구입하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 내에 병행 수입, 한국산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병행 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 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중국폰이 아닌 새 삼성 스마트폰을 사려는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삼성 제품 병행 수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수입된 제품은 정식적인 방법으로의 AS를 받을 수 없고 장치 비활성화 위험까지 안고 있어 추후 문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도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러시아인들로 인해 병행 수입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병행 수입 스마트폰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해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갤럭시 A23, A33, A53 등 중저가 라인 위주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 아님에도 새로운 삼성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대안이 없어 현재 판매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에서는 삼성전자의 출하 중단에도 불구하고 병행 수입을 하며 한국 제품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한국 음식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하자 러시아는 브랜드 이름을 브쿠스나 이토치카로 변경하고 재개장했습니다. 32년 전 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사르다나 돈스카야는 로이터 통신의 품질 하락 없이 모든 것이 과거와 같아야 한다. 우리는 맥도날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으며 이날 매장을 찾은 15살 청소년 세르게이는 맛은 그전과 똑같다. 콜라는 달랐지만 버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또한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곧바로 대안을 내놓으며 예상 밖으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서방 기업들의 철수는 러시아에 피해를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삼성폰을 병행 수입한 것처럼 한국 식품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 라면을 생산해 판매하는 HY가 전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Y는 한국 야쿠르트의 새 이름입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현지에서 값싼 생필품인 라면을 판매 중인 HY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HY가 판매 중인 라면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현지 매체 프로덕트 투데이는 도시락, 라면 등 주요 식품은 이미 3월 첫째 날부터 대량 구매 건수가 늘었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보다 구매율이 약 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판매 중인 라면값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매체인 쿠즈바스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재 라면 한 봉당 한화 1692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서 HY가 생산한 라면은 러시아를 포함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수출될 전망으로 전해졌습니다. HY는 현재 러시아 내 총 2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올해 상반기엔 약 200억 원을 들여 세 번째 현지 공장도 증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997년 블라디보스토크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며 수출을 본격화한 HY는 사업이 커지면서 모스크바 현지 사무소를 1997년 개설했고 2000년대 라면 판매량은 연간 2억 개에 육박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러시아 현지 라면 사업은 HY의 수익과 직결되는 효자 상품인데요. 연결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도시락 미자 매출액은 2018년 432억 원을 달성했으며 2019년 516억 원, 2020년엔 543억 원으로 해마다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매출 상승으로 직결될 전망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HY의 현재 러시아 내 2개의 현지 공장에는 현재 각각 약 550명, 4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사업 철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HY의 러시아 사업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동참 물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HY가 버티기로 특수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는 기업은 HY뿐이 아닙니다. 오리온,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팔도, KTNG 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식품 기업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러시아 법인 매출 117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2년 만에 400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2006년 트베리 공장, 2008년 노보 공장에 이어 올해 크립조바 공장을 건설 중이며 체리 등 잼을 활용해 만든 12종의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도 초코파이를 팔아 지난해 연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칼루가주에 공장 한 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초 340억 원을 투자해 초코파이 생산 라인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에는 몽쉘도 러시아 현지 생산 및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은 밀키스를 국내에서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합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춘 7종의 제품으로 30년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구축한 내수 생산과 소비 인프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긍정적인 입지와 이미지, 현지 내 높은 인기 등을 근거로 쉽게 철수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도시락 라면과 초코파이 등 생필품 간식과 더불어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금도 러시아에선 한국 김의 수출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한국김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김수출 실적은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50.8%가량 늘었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4위 수출국입니다. 전쟁도 러시아의 김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러시아 김 수출 실적은 650만 달러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각각 186만 달러, 152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액이 절반가량 줄긴 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주문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마른김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들어 러시아에 대한 마른김 수출은 32만 1737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7231kg보다 4.7%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3, 4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에도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의 마른김 수출 증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조미김의 수출이 일반적인데 마른김의 수출 증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김을 요리해 먹는 김 생태계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김수출협회 최병락 부장은 러시아에서 한류 영향 등으로 한국식 김밥이 최근 들어 인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업체들과 신뢰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 수출 1위의 효자 식품입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8,896억 원으로 연간 수출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 2위인 참치와의 격차를 해마다 크게 벌리면서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한류 확산 영향으로 포르투갈과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한국 김이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방의 대러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식품들은 러시아에서 여전히 인기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음식의 계속되는 인기와 삼성 스마트폰을 병행 수입하는 모습은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주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